안녕하세요. 모감조 선방 김경민 사범입니다. 모감조 선방은 주로 암 환우와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과 명상을 안내합니다. 이것은 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련의 안내에 있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환자이든 아니든 호흡과 명상을 차근차근 제대로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시면 되겠지요. 오늘은 암 재활에 대한 개념 정리와 현행 일반적 접근법이 가진 맹점 그리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암 재활에 있어 호흡이 어떤 의미와 필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까지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암이 참 흔해졌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제는 소수만 걸리는 특별한 병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온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보면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려서 힘들고 치료를 끝낸 사람은 또 재발이 두렵고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암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일종의 암 포비아, 건강 염려증이 만연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암에 좋다는 운동, 음식에 집착하면서 강박적인 삶을 살아간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암이라는 질환이 어떤 녀석인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 혹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관리 내용은 또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암을 대표적인 비감염성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평균 생존율이 크게 높아져서 이제는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 발병과 예방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생활환경, 생활습관의 비중이 큰 병, 그러니 어떻게 보다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병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이른바 암 재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암 재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습관 관리, 운동, 심리적 안정을 세 개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주요 내용은 같고 질환이 가진 특성 그리고 개인별 특성에 따라 방법적으로 조금씩만 달리 적용될 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결국 암 재활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은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지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본 지침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심결에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 재활에서 제공되는 음식, 운동, 생활에 대한 지침과 정보들을 암에 안 걸리게 해주는 정보, 방법들로 여기는 것이지요. 암의 발병과 치유에 있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또 통제되지 않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얼핏 정답으로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 알 수 없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 재활은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전제 하에서 발병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혹시 걸렸다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돕고 질환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암세포를 줄여주는 음식, 운동 같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말초적인 정보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요. 당장의 증상들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면 매일매일이 지옥이 되지요. 방향성을 가지고 습관을 관리하며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 암을 대하는 관점을 절대로 걸리는 안 되는 병, 줄이고 완전히 없애야 하는 병에서 걸릴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한 병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 자세가 많이 달라지고 생활과 삶의 질이 향상되며 준비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암 재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무엇을 먹어야 하나, 어떤 운동이 더 좋은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돕는 음식,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 말이죠. 자, 이것은 분명히 유용하기는 합니다만 현실 전체로 놓고 보면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암 재활에 관한 요소들은 통계와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변수들 뿐만 아니라 현실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 과학으로는 잘 측정되지 않거나 적절한 지표를 찾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호흡을 통해 다룰 바로 에너지 밸런스의 조율, 자율신경과 미주신경, 순환과 중추 시스템의 안정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몸 전체로 보면 근본적인 시스템, 휴대폰으로 치면 운영체제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접근해서 그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앱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운영체제 영역은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접근 자체가 쉽지도 않고 관리했을 때의 변화가 빠르게 그리고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없는 것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운영체제가 안정적으로 잘 설계되고 작동될 때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용들의 질서가 잡히고 그 위에 깔린 앱들이 제 기능을 하듯이 이 시스템이 안정될수록 앱에 해당하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식이 조절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효과도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 있죠. 저 사람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슨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그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라. 혹은 저희는 운동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검사 수치도 정상이었다는데 왜 예후가 저렇게 더 나빠질까 하는 경우들이 운영체제, OS는 챙기지 않고 앱에만 집중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연간 다양한 암 환자분들의 치병 과정을 지켜보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향성과 흐름이 보입니다. 일단 암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에 있어서는 우선 먹거리부터 바꾸지요.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권고되는 운동들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요가, 필라테스, 기체조 등등. 그러다가 예후가 나빠지고 재발이나 전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말기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병원 치료 이외에 생활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자연치유라는 이름으로 생활조정, 자율신경과 중추 시스템의 안정, 에너지 밸런스,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비로소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제야 호흡, 단전호흡 같은 것을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강의를 찾아다니게 되지요. 암 진단 후 치료 시작 시점부터 재반 사항을 잘 살펴서 함께 챙겼다면 좋았을 것들을 막연한 상태에서 오래 방황한 이후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나갈 모감주 삼방에서의 수련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것과 측정이 쉽지 않은 것들을 연결하고 조율하며 운영 시스템과 앱에 해당하는 부분 모두를 관통하여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도구인 호흡을 체계적으로 챙겨서 건강한 생명력, 몸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밸런스, 자율신경과 미주신경의 안정, 그리고 순환이라는 근본 시스템적 요소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기존의 암재활 정보와 특히 무심코 해오셨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요가, 기체조, 필라테스, 명상 등이 가지는 오류들을 암재활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암은 당장의 현상이 아닌 추세를 봐야 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변화, 또 암 재활이 암 환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할 때 챙겨야 할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는 점, 그리고 운동, 식이만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인 운영체제에 관한 것들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과 함께 호흡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적 요소와 보이는 부분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호흡의 개념, 호흡 시스템, 그리고 조심, 조신, 조식론을 중심으로 호흡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만남 하나하나가 참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정말 계속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저와 모감주 삼방 그리고 이 채널의 영상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관점을 좀 바로 세우고 마음 자세를 좀 조금씩 다듬고 불필요한 방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자기만의 건강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인연이었으면 합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늘 평온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